그날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내 32번째 생일이었다. 하루 종일 우리 카페 겸 베이커리 주방에서 케이크를 마무지하며 보냈어. 손에는 아직 바닐라와 버터크림의 달콤한 향이 배어 있었지. 피곤했지만 행복했고 남편 민호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기대했어. 테이크아웃 음식, 영화 한 편, 그리고 그가 약속한 작은 축하.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앉아있는 게 보였어.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독수리처럼. 민호가 식탁에 앉아있고 그의 어머니 선희 여사가 함께. 둘 다 평소에 본 적 없는 표정이었지? 차갑고 계산적이며 거의 흥분된 듯한. 지은아, 앉아, 민호가 말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형식적이었어. 평소처럼 안아주지도 않았고 미소조차 짓지 않았지. 선희 여사는 비싼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입는 그 옷도 회색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붉은 립스틱은 피처럼 선명했어. 그녀의 잘 다듬어진 손에는 두꺼운 마닐라 폴더가 쥐어져 있었지. 생일 축하해, 얘야, 선희 여사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가짜 달콤함으로 흘러넘쳤어. 잔인한 말을 할 때 쓰는 바로 그 톤.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 무언가 아주 잘못됐어.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물었어.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며.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이세요? 민호가 목을 가다듬고 넥타이를 고쳐맸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우리 결혼에 대해? 비즈니스에 대해. 비즈니스? 우리가 함께 키운 카페 겸 베이커리. 그게 내 꿈이었고 내 인생 전부였어. 선희 여사가 마닐라 폴더를 열고 서류 더미를 꺼냈어. 법적 서류. 방 건너편에서도 공식 헤더가 보였지. 앉아, 지은아. 이민호가 다시 말했다. 이번엔 더 단호하게. 나는 서 있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선희 여사의 가짜 미소가 더 커졌어. 하얀 치아가 다 드러날 정도로. 글쎄, 내가 고집 피우니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게. 민호가 너와 이혼할 거야. 그 말이 물리적 타격처럼 느껴졌어. 실제로 한 걸음 물러섰지. 뭐라고요? 내가 속삭였어. 민호가 마침내 나를 봤고 그의 눈빛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게 보였어. 그는 기뻐 보였어. 이 순간을 즐기는 듯이. 끝났어. 지은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더 강해지며. 우리 결혼은 끝났고 비즈니스도 내가 가져갈 거야. 비즈니스를 가져간다고 내가 되뇌었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함께 만든 비즈니스. 선희 여사가 웃었어. 정말 웃었지? 차갑고 거친 소리가 식당에 메아리 쳤어. 오, 얘야. 그녀가 일어나 서류를 들고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건 진짜 내 거였던 적 없었지? 민호 이름이 모든 중요한 서류에 있어? 사업 허가증, 은행 계좌, 큰 클라이언트 계약서들. 넌 그냥 요리사일 뿐이었어. 그냥 요리사. 그 말이 뺨을 때리는 듯 했어. 그리고 이 집도. 민호가 우리 집을 가리키며 덧붙였어. 내가 사랑으로 꾸민 아름다운 집. 이것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 너는 다른 데서 살아야 할 거야. 나는 그를 쳐다봤어. 8년 동안 사랑한 이 남자. 결혼한 남자. 모든 걸 맡긴 남자. 내 생일에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낸다고? 이건 내 집이 아니야. 선희 여사가 서류를 내게 밀치며 말했다. 절대 아니었어. 민호가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너는 그냥 여기 살았을 뿐. 민호가 일어나 어머니 옆에 섰다. 그들은 팀처럼 보였어. 이 모든 걸 함께 계획한 듯이. 서류에 서명해. 지은아. 민호가 말했다. 이혼 서류와 비즈니스 양도 문서. 내 자신을 위해 쉽게 해.
나는 선희 여사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어. 이혼 서류, 퇴거 통지서, 비즈니스 양도 문서. 내게 중요한 모든 것, 내가 일군 모든 게 빼앗기고 있었지. 너희 둘이 이걸 계획했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둘 다, 이 모든 걸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넌 우리 가족에 어울리지 않았어, 지은아. 너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갈 거야. 그냥 쓰레기일 뿐. 선희 여사가 다시 웃었어. 비싼 쓰레기지만 이제 버릴 때가 됐지. 그들은 웃기 시작했어. 내 식당에서 서서 나를 비웃으며. 내가 어떤 농담거리인 양 나는 내 인생을 파괴하는 이 두 사람을 봤어. 내 특별한 날에 나를 쓰레기처럼 대하는 그들을.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내가 미소 지었지? 손을 뻗어 선희 여사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읽지도 않고 모든 곳에 서명했어. 됐어요. 왜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지? 모두 끝났어요. 민호와 선희 여사의 웃음이 멈췄어.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지?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어.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너희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줘서. 그러고 집을 나와 문을 닫았어. 그들은 다가올 게 뭔지 전혀 몰랐지? 6개월 전 모든 게 완벽했어.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 새 상업주방에 서서 민호가 사업 허가증을 벽에 걸던 기억이 나. 민호 베이커리 굵은 검정 글씨로 쓰여 있었지. 우리 성, 우리 꿈, 우리 미래. 우리가 해냈어. 자기야. 민호가 뒤에서 나를 안으며 말했다. 내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이걸로. 우리가 함께 만든 걸 봐.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정말 아무것도. 그냥 내 좁은 아파트에서 민호의 동료들을 위해 요리하던 거지. 할머니의 옛 레시피와 살 수 있는 재료로. 민호는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이었어. 그의 대학 친구들이 변호사, 의사, 사업주가 됐고 그들은 멋진 파티에 케이터링이 필요했지. 민호가 그들을 매료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돈 쪽을 다뤘어. 나는 주방에서 마법을 부렸지. 첫 진짜 일 기억해. 그날 내가 물었어. 새 직원들이 준비대를 세우는 걸 보며. 민호가 웃었지. 홍씨 결혼식. 내가 너무 긴장해서 3일 동안 거의 못 잤지? 그리고 내가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계속 말했어. 내가 말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지 않을 때 나를 믿어줬어. 그게 내가 사랑한 민호였어. 새 레시피를 테스트하며 밤새워준 민호. 자정에 특별 재료를 사러 도시를 가로지른 민호. 아내가 도시 최고의 셰프라고 모두에게 말하던 민호.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변화가 시작된 게 보이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 민호가 사적인 전화를 더 자주 받기 시작했지. 밖으로 나가거나 사무실 문을 닫고. 누구랑 통화냐고 물으면 그냥 비즈니스라고. 내가 걱정할 거 없다고 했어. 그러더니 선희 여사가 더 자주 오기 시작했지. 민호의 어머니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우리 삶에 끼지 않았어. 갑자기 바쁜 시간에 주방에 나타나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했지. 민호야, 너야말로 이 사업의 두뇌지. 그녀가 요리하는 나에게 들릴 만큼 크게 말하곤 했어. 지은이는 내가 있어서 운이 좋네. 이민호는 그녀를 바로잡지 않았어. 그냥 고개 끄덕이고 화제를 바꿀 뿐이었지. 선희 여사는 돈 얘기를 자주 꺼냈어.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쓰는지, 잠재력을 최대화하는지. 사업 모델 변경을 제안하며 운영을 효율화하라고 했지. 주방 직원이 그렇게 많을 필요 없지 않을까? 어느 날 그녀가 민호에게 말했어.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지은이가 대부분 요리를 할 수 있으니 돈을 아낄 수 있겠네. 엄마,
지은이가 이미 16시간 일해요. 민호가 말했지만 반박처럼 들리지 않았어. 고려하는 듯 했지? 최악은 서류였어. 민호가 거의 매주 서명할 문서를 가져왔어. 세금 양식, 보험 서류, 은행 계좌 변경. 그냥 비즈니스야. 법적 용어 다 읽을 필요 없어. 내가 이미 검토했어. 나는 그를 믿었어. 당연히. 그는 내 남편이었어. 파트너였어. 왜 의심하겠어? 하지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 민호가 늦게 들어오며 내게 아닌 비싼 향수 냄새를 풍겼어. 저녁에 문자 오면 미소 짓고 그게 내 속을 아프게 했지? 누가 문자한 거야? 어느 밤 물었어. 그냥 클라이언트 그는 말하고 핸드폰을 화면 아래로 돌려놓았지. 대화가 짧아졌어. 키스가 뺨에 가벼운 뽀뽀가 됐지. 민호가 내 하루를 묻지 않았고 요리를 칭찬하지 않았고 미래 계획을 함께 말하지 않았어. 결정적 순간은 생일 3주 전이었어. 밤늦게 주방 청소를 끝내고 차 키를 잊었어. 안으로 돌아가니 민호가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지. 아니, 엄마.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 안 해. 그가 말했어. 내가 내민 거 다 서명해. 그녀는 자기 좋을 대로 너무 신뢰해. 나는 사무실 문 밖에 얼어붙었어. 변호사가 생일에 하자고 해. 민호가 계속했지. 최대 충격.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야. 선희 여사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려왔어. 완벽해. 그 하찮은 년이 우리 가족 성공에 빌붙은 지 오래됐어. 그녀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야지. 민호가 웃었어. 정말 웃었지? 걱정 마, 엄마. 다음 주 후엔 김지은은 나쁜 기억일 뿐일 거야. 사업, 집, 모든 게 우리 거야. 그녀는 그녀가 마땅히 가질 걸 가질 테고. 아무것도. 선희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어. 아무것도. 민호가 동의했지. 어두운 복도에 서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그들이 들을까 봐 두려웠어. 사랑한 남자, 함께 삶을 만든 남자가 나를 파괴할 계획이었어. 그리고 즐기고 있었지? 조용히 키를 집어들고 나왔어. 머리는 질문으로 가득하고 심장은 산산조각 났지만 아직 대면하지 않았어. 먼저 정확히 뭘 상대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 다음 날 3년 만에 처음으로 병가를 냈어. 민호는 놀랐지만 의심하지 않았어. 끔찍한 두통이라고 말하니. 몸조심해. 그가 이마에 키스하며 출근하며 말했다. 오늘 내가 다 처리할게. 그의 차가 차도에서 사라지자마자 수진에게 전화했어. 수진은 요리 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어. 우리 비즈니스 매니저로 민호와 나 외의 모든 재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지. 민호의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녀일 거야. 지은아, 괜찮아. 민호가 내가 아프다고 했어. 수진이 받으며 말했다. 지금 와. 비즈니스 파일 다 들고. 내가 말했다. 수진은 내 목소리의 급박함을 알아챘어. 20분 안에 갈길 도착하자마자 들은 전화 내용, 민호의 이상한 행동, 선희 여사의 개입을 다 말했어. 수진은 방해 없이 듣더니 눈이 점점 커졌지. 그 뱀 같은 놈. 그녀가 속삭였어.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전에 안 하던 재무 보고서를 요구하더라. 우리는 식탁에 모든 문서를 펼쳤어. 은행 명세서, 계약서, 보험 정책, 세금 양식. 처음엔 정상처럼 보였지만 깊이 파고들자 무서운 패턴이 드러났어. 이거 봐. 수진이 2개월 전 은행 명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호가 새 사업 계좌를 열었어. 민호 베이커리로. 하지만 서명카드에 그의 이름만 있어. 내 배가 내려앉았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내 허락 없이 돈을 넣고 뺄 수 있다는 거지. 수진이 설명했어.
그리고 이 이체들 봐. 큰 클라이언트 지불금이 이 세 계좌로 가고 있어. 페이지의 숫자를 봤어. 수천만 원 우리 공동 계좌로 가야 할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지. 더 있어. 수진이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계약서 더미를 꺼냈어. 지난달 박씨 결혼식 기억해? 1,500만 원짜리. 물론 올해 제일 컸지. 이거에 따르면 내가 서명한 후 민호가 계약을 재협상했어. 미래 지불금이 그의 개인 계좌로 가도록 바꿔서 애토할 것 같았어. 그럴 수 없어. 나반 소유주야. 수진의 얼굴이 어두웠어. 지은아, 이 사업 허가증 봐. 진짜 봐. 민호가 자랑스럽게 주방에 건 액자 허가증을 들었어. 민호 베이커리 글씨. 하지만 세밀한 글씨를 읽자 피가 얼었어. 소유주, 민호. 사업 유형, 개인 사업체. 개인 사업체, 내가 속삭였어. 하지만 함께 시작했어. 파트너여야 해. 법적 문서에 따르면 너는 직원이야.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잘 받는 직원. 하지만 그냥 직원 의자에 주저앉았어. 민호의 배신 무게가 나를 짓눌렀어. 어떻게 가능해? 파트너십 서류 서명했어. 기억해. 수진이 다른 폴더를 꺼냈어. 이게 내가 서명한 것 같아. 하지만 헤더바 해봤어. 파트너십 계약이 아니라 고용계약서. 법적 용어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 못했지? 그가 날 속였어. 내가 속삭였어. 처음부터. 더 나빠우 수진이 말했다. 대출 문서를 보여줬어. 민호가 사업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큰 대출. 실패하면 채권자가 모든 자산을 압류할 수 있어. 얼마나?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어. 거의 2억 원 이토할 것 같았어. 2억 뭐에 썼어? 모르겠지만 알아낼 방법이 있어. 수진이 랩탑을 꺼냈어. 민호가 비용 추적용으로 사업 신용카드 접근을 줬어. 최근 구매바에 그녀가 타이핑하는 동안 식당을 서성였어. 남편이 체계적으로 사업 돈을 훔치고 거대 대출을 받고 나를 모든 걸 잃게 하려 했어. 오맙서사우 수진이 랩탑을 보며 헉소리를 냈어. 뭐? 지은아, 이거 봐. 랩탑을 돌렸어. 민호의 신용카드 명세서. 이 청구들 봐. 화면을 받고 심장이 완전히 부서졌어. 내가 안 간 비싼 레스토랑. 민호가 공급자 방문이라고 1시간에 예약된 호텔방, 내가 모르는 가게의 보석 구매. 그리고 레스토랑 예약에 이름이 보였어. 민호와 손님. 불륜이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불륜이 아니야. 수진이 다른 탭을 클릭하며 말했다. 이 청구바 티파니 다이아몬드 반지 850만 원 방이 빙글빙글 돌았어. 민호가 사업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약혼 반지를 샀어. 누구야? 수진이 머뭇거렸어. 지은아, 알 것 같아. 지난달 이씨 결혼식, 우리가 케이터링한 거 기억해? 민호가 신부 가족과 오래 얘기하던. 딸, 내가 속삭였어. 수연이, 그녀 아버지가 도시 반의 레스토랑 소유주야. 민호가 그녀와 결혼하면 그 모든 케이터링 계약을 얻는 거지. 내가 마무지였어. 동시에 나를 버리는 거고 왜 테이블에 펼쳐진 증거를 봤어. 민호는 그냥 이혼 계획이 아니었어. 내 인생 작업을 훔치고 재무 미래를 파괴하고 더 많은 연결을 주는 여자로 대체하려 했지? 어머니가 모든 걸 도왔고.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물었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보며 결의가 솟았어. 그들이 내게 한 대로 갚아줄 거야. 하지만 더 똑똑하게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어. 침묵 속에서 그들의 배신이 내 심장을 찌를수록 나는 더 강해졌지. 그 대가는 그들이 치러야 할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변호사를 찾았어.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지.
수진의 도움으로 오래된 지인인 태준 변호사를 연락했어. 그는 서울의 유명 이혼 전문가로 재무사기 케이스를 다루는 사람이었지. 지은 씨,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에요. 태준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자산 사기예요. 민호와 선희 여사가 당신을 속여 서명하게 한 거, 증거가 있으면 무효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도움은 아버지로부터 왔어. 아버지와 나는 오랜 불화가 있었지. 아버지는 건설 회사 사장으로 내가 요리사의 길을 선택한 걸 반대했어. 내가 왜 그런 하찮은 일을 하냐고 늘 말씀하셨지. 하지만 이 배신을 듣고 아버지는 달라졌어. 내 딸을 건드린 놈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느끼는 보호 본능이 느껴졌지. 아버지는 자신의 연결망을 동원했어. 그의 오랜 친구인 판사님, 사립탐정 경수, 그리고 포렌식 회계사 혜진 씨, 이건 전쟁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앞장서고 우리가 뒤를 받쳐줄게. 그 모임은 전쟁실 같았어. 태준이 법적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고 경수가 랩탑으로 배경조사, 재무기록, 감시 사진을 보여줬어. 판사님은 모든 걸 검토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계셨어. 지은 씨, 민호와 선희가 하는 건 자산 사기예요. 중죄지만 그들 서류가 있어요. 왜 태준이 말했다. 당신이 서명한 거요. 거짓으로 서명한 거예요. 판사님이 고쳤어. 민호가 서명 내용을 속였다면 그 서류는 무가치해. 이 경수가 랩탑에서 고개를 들었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건 민호의 도박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대부업자 3군데에 돈을 빌렸어요. 내 배가 내려앉았어. 총액은 8,500만 원. 아버지가 한국어로 욕을 했어. 좋은 소식은 경수가 웃었어. 선희 여사의 변호사, 한 변호사가 더러워요. 수년간 클라이언트들의 자산 숨기기를 도왔어요. 민호처럼 다른 여자 4명을 속인 증거를 찾았어요. 그게 우리 열쇠예요. 왜 태준이 말했다. 한 변호사의 사기 패턴을 증명하면 모든 케이스를 재검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판사님이 말했다. 녹음, 문서, 사기 계획을 증명할 것. 나는 그들을 둘러봤어.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들. 제가 뭐 할까요? 집으로 가. 아버지가 말했다. 정상처럼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증거를 모아. 예태준이 펜처럼 생긴 장치를 줬어. 녹음기예요. 민호나 선희가 있을 때 들고 다니세요. 그들이 계획을 인정하게 해요. 경수가 작은 카메라를 줬어. 가방에 넣어요. 보여주는 문서, 특히 한 변호사 거 사진 찍어요. 그리고 이건 판사님이 명함을 주며. 포렌식 회계사예요. 사업 돈이 정말 어디 갔는지 추적할 거예요. 다음 2주가 내 인생 최악이었어. 매일 아침 민호 옆에서 깨어나 정상처럼 연기했어. 아침을 차려주고 키스하며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가 나를 파괴할 계획인 걸 알면서. 하지만 증거를 모았어. 민호가 선희 여사와 지은이를 영원히 없애자고 말하는 걸 녹음했어. 한 변호사가 만든 가짜 파트너십 서류를 사진 찍었어. 심지어 민호와 수연이의 전화 대화, 결혼 계획과 사업 확장을 함께 논하는 걸 녹음했지. 가장 힘든 건 매일 민호의 거짓을 지켜보는 거였어.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2주 전 아침 그가 말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 주머니 녹음기가 모든 걸 담으며. 사업이 바빠서. 걱정 마. 민호가 나를 안으며 말했다. 생일 후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더 이상 힘들게 일 안 해도 돼. 그는 맞았어. 생일 후 나는 일할 필요 없게 될 뻔했지. 그가 내 생계를 훔칠 계획이었으니까. 그 오후 태준과 경수를 도시 반대편 레스토랑에서 만났어.
그들을 묻을 증거가 충분해요. 태준이 내가 만든 녹음을 검토하며 말했다. 민호가 사업을 가져갈 계획을 인정. 선희가 문서 위조를 말하고 한 변호사가 불법 자산 이전을 논해. 다 있어요. 하지만 또 있어요. 경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민호를 감시했어요. 절박해요. 대부업자들이 압박하고 있어요. 어제 주방에 그놈들 부하가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물었어. 민호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태준이 설명했어. 이 사기를 빨리 끝내야 해요. 아니면 신체적 위험에 처할 거예요. 조아은혜가 말했다. 내 차가운 목소리에 스스로 놀랐어. 그가 두려워하게 해 경수가 폴더를 꺼냈어. 민호가 수연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냈어요. 선희가 소개했어요. 1년 넘게 계획한 거예요. 감시 사진을 봤어. 민호와 수연이 손잡고 키스하고 약혼 반지 보는 남편과 미래 아내가 내 인생을 파괴하며 그들 삶을 계획하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 민호, 선희, 한 변호사, 그들이 나를 잃게 하려 한 대로 모든 걸 잃게. 태준이 미소 지었어.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지은 씨, 그들 계획을 완성하게 해야 해요. 무슨 뜻이야? 그들이 이혼 서류를 주게 해요. 판사님이 설명했어.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사기를 완성하는 순간 모두 체포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쥐었어. 할 수 있니, 딸아? 그들이 내를 파괴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어. 민호의 거짓, 선희의 잔인함, 한 변호사의 부패를 생각했어. 수연이가 내 인생 작업을 훔치려 한 걸 사업을 키우며 민호가 도박으로 탕진한 불면의 밤들을. 내가 말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다려. 태준이 말했다. 그들 함정을 발동하게 해. 그러면 우리 함정이 기다릴 거야. 내 생일 아침. 옛삶의 마지막 날임을 알며 깨어났어. 눈뜨니 민호는 이미 갔어. 생일 키스도 축하도 없었지. 빈 침대와 차도 소리뿐. 잠시 누워 차분함을 느꼈어. 몇 주간의 연기, 증거 모음, 반격 계획 후 오늘 마침내 모든 게 드러날 날 핸드폰이 울렸어. 수진 문자. 생일 축하해, 보스. 불꽃놀이 준비됐어. 미소 지으며 답했어. 불 붙이자 오후 3시 정확히 예상한 전화가 왔어. 지은아, 민호 목소리가 긴장됐어. 오늘 일찍 올 수 있어? 선희와 내가 내게 할 말이 있어? 물론 내가 순진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빨리 와. 이 전화를 끊고 태준에게 전화했어. 일어나요. 기억해. 그가 말했다. 충격받은 척, 상처받은 척 내미는 거 다 서명해. 하지만 자세히 안 읽고 완전히 패배한 척해야 해요. 집 나서는 순간 경수가 지켜볼 거예요. 나가면 바로 계획 실행. 천천히 집으로 운전하며 민호와 선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을 즐겼어. 차도에 도착하니 식당 창으로 그들이 보였어. 테이블에 앉아 판사처럼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녹음 펜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민호 아내로서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갔어. 장면은 예상대로 흘렀어. 민호의 차가운 형식, 선희의 가짜 달콤함, 법적 문서 가득한 마닐라 폴더. 민호가 나를 쓰레기라고 하고 선희가 웃을 때 혀를 깨물어 미소를 참았어.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으니까. 3주 전 법적으로 이름을 김지은으로 바꿨어. 민호의 모든 서류 서명이 이제 무효야. 태준이 그걸 확실히 했지? 이혼과 양도 서류에 서명할 때 김지은으로 했어. 이전 법적 문서와 맞지 않아. 민호가 얻는다고 생각한 모든 게 무가치야. 하지만 아직 모르지?
고마워요 나가며 말했다. 너희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줘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태준에게 문자 보냈어. 끝났어요. 거리 끝으로 운전해 기다렸어. 오래 안 기다렸지? 오후 4시 15분 경찰차 3대가 집에 도착했어. 백미러로 지켜봤어.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민호가 문 열고 혼란스러운 얼굴, 배지보인이 공항으로 변하는. 4시 20분 검정 세단 도착. 경수와 태준, 두 FBI 요원. 화이트칼라 범죄부서. 4시 25분 민호가 수갑 차고 끌려 나왔어. 4시 30분 선희 여사가 체포됐어. 이건 실수야, 소리치며. 4시 35분 한 변호사가 도착했어. 아마 성공 축하하려 왔겠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됐어. 핸드폰이 울렸어. 태준. 지은 씨, 끝났어요. 모두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민호와 선희가 연방판사 앞에서 왜 건설회사 사장 딸을 사기하려 했는지 설명할 차례예요. 내가 웃었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하지만 최고는 아직이었지. 5시, 민호가 감방에 앉아있을 때 대부업자 최 사장과 부하들이 돈 찾으러 집에 왔어. 경찰 테이프와 빈 방만 찾았지. 6시, 민호의 첫 절박한 전화가 왔어. 음성 메일로 갔지? 지은아, 제발. 오해야. 모든 걸 설명할게. 전화해. 8시까지 12번. 10시까지 23번. 모든 메일을 들었어. 민호가 울고, 애원하고, 고칠 수 있다고. 선희가 배경에서 내 탓이라고 소리치고. 한 변호사가 거래를 시도하고. 하지만 제일 좋아한 건 11시 47분. 지은아, 민호 목소리가 부서졌어. 대부업자들이 날 찾고 있어? 그들 돈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어. 경찰이 계좌 다 동결했어. 도와줘. 제발. 내가 아프게 한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날 죽게 하지 마. 그 메일을 저장했어. 핸드폰을 끄고 호텔방에서 와인 한 잔 따르며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생각했어. 민호가 한 말이 맞았어. 생일 후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단, 그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야? 내일부터 삶을 재건할 거야. 오늘 밤은 침묵의 소리를 즐겼어. 더 이상 거짓 없고, 배신 없고, 민호 없고. 나와 차갑게 서빙된 정의의 달콤한 맛뿐. 1년 후, 내 새 레스토랑 지은 키친 주방에 서서 팀이 그랜드 오프닝을 준비하는 걸 봤어. 공간은 옛 주방의 3배, 최신 장비와 200석 다이닝 룸 보스, 타임즈 푸드 크리틱이 왔어요. 수진이 웃으며 소리쳤어. 이제 그녀는 내 완전한 비즈니스 파트너야. 꿈꾸던 대로. 완벽한 타이밍. 내가 할머니의 유명한 떡케이크를 마무지며 말했다. 진짜 요리가 뭔지 보여주자. 지난 1년은 법적 싸움, 사업 재건, 개인 치유의 회오리였어. 하지만 이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 같이 있었지. 민호의 재판은 몇 주간 헤드라인 뉴스였어. 사기, 횡령, 위조, 공모. 태준과 내가 모은 증거가 압도적이라 민호의 공선 변호사가 풀리디를 권했어. 그는 5년형을 받았어. 선희는 공모로 3년. 그녀가 수갑 차고 끌려가는 걸 봤어. 완벽한 머리가 엉망이 되고 비싼 메이크업이 얼굴에 번지는. 내 인생 최고 만족 중 하나. 한 변호사는 면허를 잃고 2년형이 그가 속인 다른 4여자가 성공적으로 소송했어. 그는 집, 차, 명성을 잃었지. 하지만 진짜 정의는 민호의 도박빚이 그를 쫓을 때 왔어. 교도소에서도 최 사장의 부하들이 민호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어. 경수를 통해 들었어. 민호가 대부분 보호 감방에 있대.
일반 수감자 중에 걷기 무서워서. 수연이는 체포 뉴스가 나자 사라졌어. 그녀의 사랑은 연방 사기 유죄와 파산을 견디지 못했나 봐 했나? 모든 걸 되찾았어. 플러스 손해배상. 법원이 민호의 모든 사업 양도를 사기로 판정했어. 민호 베이커리를 완전 통제하게 됐고 바로 이름 바꾸고 재구조화했어. 판사는 민호의 집반, 차, 훔친 돈 보상을 줬어. 하지만 최고는 아버지와 재결합. 따라 아버지가 주방에 들어오며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쓴 셰프 모자를 쓰고 말했다. 다이닝 룸이 꽉 찼어. 시의원 반, 판사 셋, 시장도 본 것 같아. 아빠, 그 모자 안 써도 돼요. 내가 웃었어. 농담 마. 내 딸이 도시 최고 레스토랑 주인인데. 이 모자 어디서든 쓸 거야. 아버지는 내 최고 지지자가 됐고 비즈니스 파트너. 그의 건설회사가 공간을 리노베이션하고 연결망으로 허가와 면허를 도왔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관계 재건. 내가 너무 고집 피웠어. 주간 저녁 중 하나에 아버지가 말했다. 내 선택을 이해 못해도 지지했어야 했어. 저도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아빠가 제일 좋을 걸 원한 거 믿었어야 했어요. 이제 매일 통화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요리 레슨 받는? 형편없지만 열심히 해서 귀여워. 레스토랑 오프닝 나이트는 꿈 같았어. 크리틱들이 전통 레시피 업데이트를 극찬했어. 사업주들이 프라이빗 이벤트 예약 줄 섰어. 로컬 뉴스가 내 컴백 스토리를 인터뷰했어. 하지만 제일 의미 있는 순간은 밤 끝에 왔어. 주방 청소 중 핸드폰이 울렸어. 모르는 번호지만 받으니 익숙한 목소리. 지은아, 민호야. 거의 끊을 뻔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어. 뭐 원해, 민호. 내 레스토랑 뉴스 봤어. 대단해 보이네. 그의 목소리가 작고 패배했어. 축하해. 고마워. 내가 간단히 말했다. 지은아, 물을 자격 없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아름다운 새 주방을 둘러봤어. 번창하는 사업, 아버지와 화해, 수진과의 파트너십, 마침내 찾은 평화. 민호, 오래전에 용서했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분노를 붙들면 나만 뒤처지니까. 그럼 내가 나오면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미소 지었어. 보이지 않아도. 민호, 내가 행복 찾길 바래. 진심이야. 하지만 그 행복에 나는 없을 거야. 난 넘어갔어. 이해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알아. 안녕. 민호 전화를 끊고 번호를 지웠어. 다이닝 룸으로 나가 아버지, 수진, 친구들이 성공을 토스트 기다리는 지은이에게 다버지가 잔을 들며 최고 복수는 잘 사는 거임을 증명한 새 시작에게 내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진짜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며 중요한 걸 깨달았어. 민호가 내 삶을 파괴하려 했지만 대신 더 나은 걸 만들도록 밀어줬어. 때론 최악이 최고가 돼. 그리고 때론 카르마는 그냥 오지 않아. 때론 카르마는 떡케이크와 5성급 레스토랑과 함께 와.